좋은 ETF란 무엇일까요?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P 500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S&P 500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ETF는 실제 벤치마크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ETF가 좋습니다. 만약에 S&P 500이 5% 상승했는데 내가 산 S&P 500 ETF가 7%, 8% 상승했다면 이걸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은 종목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ETF는 5%가 상승할 때 3%만 상승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트래킹 에러인데요. ETF와 벤치마크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트래킹 에러가 클수록 변동성 차이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트래킹 에러가 낮은 ETF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리율이 높은 ETF도 피해야 하는데요. 계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펀드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펀드 자산이 100억인데 펀드의 시가총액이 99억이면 계리율은 1%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순전히 투자자들이 주가를 결정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지수가 2% 상승했는데 이 ETF를 2배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계리율이 생기면 마켓메이커가 이 차이를 노리고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데요. 만약에 계리율이 높은 상태가 며칠 정도 지속된다는 것은 마켓메이커가 제대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율도 중요합니다. 보수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내려가는데요. 이 보수 비율은 매일매일 펀드 순자산에서 저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은 모두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ETF의 트래킹 에러가 0%이고 계리율도 0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비율이 높으면 좋은 ETF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킹 에러와 계리율이 모두 0이고 보수 비율이 3%인 S&P 500 ETF에 투자를 했고 S&P 500 지수가 10% 상승했다면 실제 수익률은 3%가 되는 거죠. 벤치마크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ETF 중에서 해외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은 운용 보수가 비싼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운용 보수는 HTS나 증권사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증권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펀드 회사에서 말하는 운용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 기타 비용과 수수료율을 더해야 진짜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제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트래킹 에러, 계리율, 보수 비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일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벤치마크를 추종하더라도 ETF마다 구성 종목은 모두 다릅니다. 이 구성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트래킹 에러는 낮아지겠지만 보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대충 구성하게 되면 보수 비율이 낮은 대신 트래킹 에러가 높아집니다. 구성 종목을 봤는데 생각보다 종목 수가 많지 않다면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에 파생 상품이 있는 ETF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 콜, 커버드 숏 ETF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월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보수 비용에 포함됩니다. 또 이 보수 비용이 그대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수익률이 10%인 ETF와 보수 비율 때문에 8%인 ETF를 각각 100만원씩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0년째에는 각각 259만 3,742원, 215만 8,925원, 30년째에는 1,744만 9,402원, 1,006만 2,657원, 50년째에는 1억 1,739만 853원, 4,690만 1,613원. 어느 순간부터 2배가 넘는 차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매년 2%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덧셈으로만 계산해도 10년이면 20% 차이가 나고,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20%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1%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보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생 상품이 포함되는 ETF는 이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냥 직접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선물의 레버리지가 20배라면
그냥 투자금의 10%로만 거래하면 2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심지어 남는 현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거죠. 부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배당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는 배당 ETF가 되는데요. 단순하게 지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배당가 같은 컨셉을 포함하는 ETF는 좀 더 분석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런 ETF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단순하게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했다면 패시브적인 성향이 높은 것이고, 종목 구성에 매니저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액티브적인 성향이 높다고 봐야겠죠. 요즘 인기가 많은 슈왑을 보면 구성 비율에 주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만 이 주간을 수치화해서 퀀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비율은 0.0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기존 배당 ETF인 노블을 보면 보수 비율이 0.35로 슈왑보다 6배가 높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슈왑이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노블이 구성 종목에서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노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하루 만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배워가시다 보면 종목과 ETF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어느새 프로젝트 영상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는 마지막 영상인 세금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